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KBS 오늘 밤 김제동 김정은 찬양 논란으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방통심의위원회에 올라갔는데요. 방통심의위원회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김정은은 위인이다. 예, 지도력이 있다. 예, 훌륭하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코미디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오늘 밤 김제동의 이 김수근이라고 뭐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단장에 네. 출연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은 이유가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 김정은에 대해서 김수근이라는 인간이 하여튼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사진도 이게, 띄워놓겠습니다. 예, 이게 네. 김제동 KBS 공영방송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 소위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단장이라는 인간이 나와서 한 말입니다. 자, 요새 반응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주변에서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잡혀간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칠 수 없나 되묻고 싶다.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 정도 봤을까, 날 잡아갈까 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거의 조롱 수준인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나 이런 걸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 팬이냐 물어보니까 정말 팬이다. 우리 정치인들에게 볼 수 없는 겸손하고 실력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앞거는 이겁니다. 북한의 인권이나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박정희 이후에 박근혜도 대통령하고 그러는데 왜 세습이라고 얘기 안 하냐. 평양 시민들 만나서 여러 가지를 묻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주 그 초딩 수준도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박정희 대통령 시켜서 한 겁니까? 그렇죠. 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선거를. 그렇죠. 아니 김정은이가 무슨 선거에서 뽑힌 겁니까? 그리고 그런데 뭐 박근혜도 대통령하고 그러는데 왜 세습이라고 얘기 안 하나? 평양 시민들 만나서 묻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정치적 수준이라는 게 거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저급한 코미디언 같은 수준을 공영방송이 그대로 쭉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더 앞거는 그렇습니다. 자, 이 보면 아니 김정은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볼 수 없는 겸손하고 실력 있는 모습? 아니 고모부를 총쏴 죽여버리고 아니 이복 형님을 갖다가 독가스로 암살하고 이게 무슨 겸손하고 실력? 그럼 우리도 실력 있는 모습 보려면 우리 정치인들도 막 이제 테러하고 막 죽이고 해야 되겠네요. 도대체가 이 김수근이라는 인간은 이런 나이도 보니까 이 사진 보면 도대체가 인문학적 무슨 사회학적 교양이라도 있는 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공영방송이 그냥 그대로 그냥 틀은 겁니다. 그래 놓고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압권이고 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국민들 공분을 일으켜서 이것 때문에 뭐 우리도 이거 하면 조회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그렇죠.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없다. 심지어는 경징계도 안 했습니다 보니까. 야 이런 걸 보면 우리 옛날에 돌아온 저격수한테 조금만 뭐 하면 그렇죠. 뭐 징계 때리고 뭐 길길이 날뛰더니 이건 정말 심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게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가 마지막 결정을 하는 회의인데 이 자리에는 여당 추천 의원도 있고 야당 추천 의원도 있는데 야당 추천 의원인 정광삼하고 이상로는 표결 집단의 회장을 떠났습니다. 왜? 지금 이게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된 사안인데 법적 판단 이후에 의결하자. 그리고 하다가 어쨌든 간에 뭐 주장이 안 받아들이니까 퇴장하고 어차피 이거 다수결로 하면 여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인데 이걸 갖다 그냥 무조건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정말 거의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나 싶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청와대 청원을 제가 지금 봤는데요. 네. 청와대 청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독일에서는 히틀러 찬양은 중범죄다. 그렇죠. 우리나라 도대체 뭐냐 내용을 보면요. 중앙일보를 포함해서 신문에 독일 히틀러 찬양하고 아기 이름도 아돌프라고 지은 독일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답니다. 그렇죠. 예, 아돌프라고 아돌프 히틀러라고 이름을 지은 독일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게 선진 민주주의 국가겠지. 자기 나라 역사를 반성하고 철저히 돌보는 것. 근데 문재인 들어라.
내가 찬양하는 김정은 KBS 김제동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 김제동 찬양 인터뷰를 했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되느냐. 이거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러한 청원이 올라와 있어요.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정말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뭐 나치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역사에 따라서 절대는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있고 절대 안 되면 쓰면 안 되는 로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김일성이가 6.25 남침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뺐었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런 전범을 갖다가 지금 거의 이제는 겸손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가 이게 자존심이 있는 나라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송심의위원들의 주장, 이 여권 추천 인사들의 주장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심영섭 위원이라는 사람은 중요한 건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다. 그러면서 KBS 제작진은 제작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작진 판단이 잘못됐다면 시청자 비난을 받을 일이지 방송심의를 갖고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시청자 비난만 받아도 되지 방송심의는 관계없다는 건데. 왜 방송심의 왜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뭐 KBS 제작진이 제작의 자유를 이렇게 누린다 그러면 그럼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옛날에 우리 훌륭하신 전원책 변호사가 했던 거 있습니까? TV 토론 나와서 김정은 개새끼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문재인 XXX 하면 그거 다 틀 겁니까? 이거는 기본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아니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KBS 제작진이 제작을 자유가 있지만 KBS 제작진이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에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이 국민들 간의 어떤 국론 분열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또는 뭐 지역, 이 성별, 남성, 여성, 나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지금 북한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독재 전쟁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묘사했는데도 된다. 그러면 박원순 말 맞다는 광화문에서 이제 김일성 만세 외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이렇게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성명서에도 나왔습니다. 미디어 연대입니까? 거기도 보면 이제 이분들이 반대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 하면서 자, 반문을 한 겁니다. 누군가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만들면 KBS가 방송하겠느냐. 그렇죠.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또. 우리는 점잖죠. 김정은에 대해서 저렇게 겸손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라고 마음껏 떠들고 있고 박정희, 박근혜 이야기하면서 세습 인권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틀었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다 했건데 이렇게 누가 주장했는데 그걸 틀 겁니까? 그걸 틀고 나는데 평론가 이준석 예컨대 신지에 나와서 저 말은 어떻고 저 말은 어떻고 하면 익스큐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 문재인은 빨갱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인터뷰를 틀어도 KBS 제작진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맡기면 그거 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KBS가 된다고 하는 이 방심위의 결정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예. 그 청원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청원 내용에 대해서 사진 하나 올려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히틀러를 존경한다고 아이 이름에 아돌프 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넣은 부부가 유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죄를 받았는데 영국의 한 부부가 독일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이름을 따서 아이 이름을 지었는데 유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깃발 들고 말이죠. 네. 아이 들고 이름을 넣는데 아돌프 히틀러도 아니고 아돌프로 넣는데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존경한다고 해서 또 더 가중처벌 받았다. 이러한 보도가 나와 있는데 아니 진짜 이 대한민국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권의 어떤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이 선진국에서조차도 히틀러에 대한 이 찬양 행위는 엄단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김정은한테 겁을 내지 않습니까? 말을 그러니까요. 함부로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권 관계자들, 청와대, 무슨 민주당 사람들은 김정은을 갖다 비판을 못합니다. 예. 입을 그냥 자크로 채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쪽 아닙니까? 이 나라의 이 생각들이.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마음껏 지금 날뛰입니다. 그리고 꼭 무슨 TV 예능 프로에 나오는 사람처럼 네. 묘사됩니다.
평양 방문 때 화면을 네. 보면 그래서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김정은이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게 만드는 이것도 하나의 방송의 테크닉인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최근에도 그런 논란이 됐던 게 KBS의 부사장이 이 김재동이가 이제 방심위 의견 진술 결정을 받고 전체에 올라가자 읍소 전화를 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정필모 부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정필모 부사장이 정말 이런 전화를 했다면 이것도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요. 그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MBC 사장이 그 최승호 사장이 지난해 5월에 그 전지적 참견 시점 침해와 관련해서 방심위원들한테 항의성 전화를 했다가 한국당으로부터 부정청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쨌든 지금 KBS 간부들은 오늘 밤 김재동의 목숨 걸었습니다.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경징계도 아니고 혐의 없음으로 문제 없음으로 끝나게 만들었다는 거는 어쨌든 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거의 이제는 정권의 뭐 하수인처럼 전락했다. 그러니까요. 그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또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내용이 있는데 여기 바로 EBS에서 만든 소책자입니다. 예. 여기도 보면 세계 최연소 원수 김정은 EBS에서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2년까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김정은 찬양이 아주 그냥 뭐 널브러졌다고 할까요? 예, KBS, EBS 뭐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KBS 얘기하고 EBS는 또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 2년까지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거 만든 그 자회사 사장이 잘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걸 기획한 사람은 또 근데 왜 그대로 있냐 이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걸 감독해야 될 또 EBS 이사장이 또 이수민 누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여권이 범여권이 김정은을 위해서 팀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KBS가 이제는 공영성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손혜원 인터뷰를 10분 동안 일방적으로 뭐 해명 인터뷰를 해가지고 불리를 빚었는데 그러면 이제 KBS는 해산해야죠. 그렇죠. 뭐 수신료 이제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면 안 됩니다. 이런 오늘 밤 김재동한테 뭐 연 7억을 준다고 하고 이런 게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 돈을 왜 그런 데 씁니까? 그러니까요. 까움도 안 되는 인간이 진행을 하고 이거 뭐 아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수준 것들. 떨어지는 인터뷰를 그냥 내보내고 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재동 팀은 청와대 출입금지 당연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엠바고 깨가지고 예. 청와대 출입자들이 불쌍해요 KBS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총체적으로 양승동 사장이 언젠가는 물러나야 되는데 아마 이 정권 바뀌면 이 여러 명이 다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KBS를 갖다가 뭐라 그래 난도질 한다 그래야 되나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KBS의 공정성은 그냥 이제 팽개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아유. 아침부터 열받는 소식을 또 전했는데 힘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운동이나 좀 이 KBS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크게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아까 저희가 그 유럽의 독일 부부의 그 처벌 사례를 기사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인권과 자유가 존중되는 이 사회에서도 히틀러만큼은 찬양하거나 또 이런 그 상징을 내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유럽의 아주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고모부를 죽였죠. 자기 아버지는 또 인민을 300만이나 굶겨 죽였죠. 그리고 또 자기 할아버지는 전쟁을 통해서 300만 이상을 또 전쟁으로 죽였죠. 김정은이는 자기 고모부 또 자기 주민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놓고 말이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통일을 위해서 대화는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위인도 아니고 존중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체의 대상이고 응징의 대상이 될 수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국민적 의지입니다. 정부가 대화를 위해서 잠시 그들을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과 또 우리 헌법은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열받습니다. KBS 수신료 거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내년에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다수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위해서 내년 총선에 무조건 자유한국당을 찍어서 다수당을 만들어서 법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KBS를 없애버리는 수준까지 자유한국당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신의 한 수가 많이 구독을 해야죠.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